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본의 건축 설계 사무소인 미쓰비시지 쇼세케가 지은 글로벌링 극장에 대해 조금은 자세히 살펴봅니다. 미쓰비시지 쇼세케는 13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일본을 대표하는 건축 설계 사무소입니다. 1890년 마루노우치 건축 사무소로 시작하여 일본 근대 건축의 출발점을 만들었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현재까지 일본과 아시아 지역의 도시 개발과 건축 설계를 이끌고 있습니다. 1890년 메이지 정부가 군대에 주둔지를 이전시킨 후 미쓰비시 그룹 창립자인 이와시키 야타로 동생인 이와사키 야노스케가 마루노우치 일대의 땅을 매입하면서 대규모 도시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설립된 마루노우치 건축 사무소의 초대 책임자는 소네 다스조였는데요. 그는 영국인 건축가 조시아 콘도르의 제자이자 도쿄 제국대학 공과대학 건축과의 첫 번째 졸업생 중 한 명이었는데요. 그는 서양 건축 양식을 일본에 도입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죠. 1894년 콘도르가 설계하고 소네가 현장을 감독한 미쓰비시 1호관이 완성되었습니다. 영국 퀸앤 스타일의 벽돌 건축물로 지어진 이 건물은 일본 최초의 근대적 오피스 빌딩이었고 일본 근대 건축사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1923년 완성된 마루노우치 빌딩은 동양 제1의 빌딩으로 불렸습니다. 사무실과 상점이 함께 있는 복합시설의 형태를 일본에서 처음 선보였습니다. 게다가 집안이 약한 지역 특성을 고려해 직경 30cm, 길이 15m의 소나무 말뚝 5,443개를 박아 건물의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같은 해 발생한 관동대 지진에서도 큰 피해를 받지 않으며 당시 건축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했습니다. 1937년 미쓰비시지쇼 주식회사가 설립되면서 미쓰비시지쇼 세케는 건축과의 업무를 이어받아 설계감리 부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후 복구 과정에서는 1959년 마루노우치 재정비 계획을 세워 체계적인 도시 재생에 나섰습니다. 그 후 1972년 이즈미 파크타운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대규모 복합 개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1978년 선샤인 60, 1987년 히로가든 힐즈, 1993년 요코하마, 랜드마크 타워 등을 완성하며 일본의 고층 건축 기술을 이끌었죠. 2001년 6월 미쓰비시지쇼에서 분리되어 독립법인으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이는 건축 설계 전문성을 높이고 해외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기도 했죠. 독립 이후 미쓰비시지쇼 세케는 마루노우치 지역의 대규모 재개발을 주도했습니다. 미쓰비시지쇼는 1998년부터 2017년까지 20년간 총 9,500억 엔을 투자하는 재생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재개발의 테마는 사람과 기업이 모여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무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1단계로 2002년 마루노우치 빌딩 재건축, 2007년 신마루노우치 빌딩 등 6개 건물을 완성했습니다. 2단계에서는 2009년 마루노우치 파크 빌딩과 함께 미쓰비시 1호관 복원 프로젝트를 완성했는데요. 1968년 철거된 원래 건물을 도면과 사진 자료를 바탕으로 벽돌 패턴부터 시작해 목조 도모 창문 등 원래 건물의 특징을 정밀하게 그대로 살렸습니다. 또한 지하에 면진층을 설치하는 등 현대적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이렇게 복원된 미쓰비시 1호관은 브릭스퀘어, 나카도리와 함께 재개발의 핵심 공간이 되었습니다. 현재 미쓰비시지 쇼세케는 화이트 인프라스트럭처 싱킹이라는 독창적인 설계 철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변화와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개념인데요. 이는 공간에 여유와 유연성을 부여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새로운 인프라 개념이죠. 이 철학은 세 가지 핵심 원칙을 기반으로 합니다. 첫째,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유연한 공간을 만든다. 둘째, 단계적으로 접근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시스템을 만든다. 셋째, 물리적 요소와 디지털 요소를 융합한다. 이러한 접근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공간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데요. 미쓰비시지 쇼세케는 건축이 단순한 물리적 구조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고 교류하며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무대가 되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현재 미쓰비시지 쇼세케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도쿄역 인근의 토쿄 토치 재개발 사업입니다. 핵심인 토치타워는 완공 시 일본 최고층 빌딩이 될 예정인데요. 초고층 사무실, 상업시설, 주거공간, 호텔 등 다양한 기능을 담은 복합시설로 계획되었죠. 미쓰비시지 쇼세케는 지속가능한 건축과 기술 혁신에서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2025년 오사카 엑스포 미쓰비시 파빌리온은 이러한 철학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인데요. 이 파빌리온은 분해 및 재사용이 가능한 구조를 목표로 설계되었으며 목재와 철강 등 재활용 가능한 재료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철골 기둥과 보는 최소한의 용접으로 결합되어 철거 후 재활용을 쉽게 했죠. 이는 단순한 친환경 건축을 넘어 순환 경제 원칙을 실제 대규모 프로젝트에 구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미쓰비시지 쇼세케가 지은 이케부쿠로 글로벌링 극장에 대해 알아보죠.
도쿄 이케부쿠로 서쪽 출구에 자리한 글로벌링 극장은 2019년 11월에 문을 연 도시형 야외 극장입니다. 1890년 설립된 미쓰비시지 쇼세케가 130년 넘게 쌓아온 설계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이 공간은 단순한 공연장을 넘어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여 문화를 누리고 만들어가는 열린 광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글로벌링 극장은 도시마구가 추진하는 국제 아트컬처 도시 구상의 핵심인데요. 이 구상은 미나미 이케부쿠로 공원을 시작으로 글로벌링을 포함한 4개 공원을 이어 누구나 주역이 될 수 있는 극장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이는 미쓰비시지 쇼세케가 마루노우치 지역에서 실현했던 사람과 기업이 모여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무대라는 개념을 이어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극장이 위치한 이케부쿠로 서쪽 지역은 도쿄예술극장과 인접해 있어 원래부터 문화적 정체성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이케부쿠로역 서쪽 출구에서 걸어서 1분 거리에 있는 이 극장은 철도역 앞이라는 위치를 활용해 더 많은 시민이 문화예술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점에서 JR 오사카역 앞에 조성된 그랜드 그린 오사카와 비슷한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극장의 가장 큰 특징은 야외 환경에서도 클래식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뛰어난 음향 시설인데요. 세계적으로도 드문 이 시설은 대형 스크린과 LED 조명, 높은 수준의 음향 장비를 갖추고 있어 다양한 공연과 문화 행사를 열 수 있습니다. 광장 중앙에 분수되는 LED 조명과 음악에 맞춰 움직이며 볼거리를 더하고 옆에 마련된 카페에서는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원형의 나무에서는 자연스럽게 앉아 쉴 수 있죠. 극장 설계에는 공간의 여유와 유연성을 부여한다는 미쓰비시지 쇼세케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나선형으로 올라가는 글로벌링의 구조는 과거 이곳에 있던 마루이케 연못의 샘물 에너지를 상징하며 공원 안의 원형 나무 의자에서는 휴식은 물론 극장 공연을 편하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극장은 고정된 용도가 아닌 시간과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글로벌링 극장의 가장 큰 특징은 이중 구조입니다. 투명한 유리 외피와 내부 음향 반사판으로 이루어진 이 구조는 야외 극장의 숙제인 소리가 사방으로 흩어지는 문제를 해결했죠. 투명한 유리 외피는 바람과 외부 소음을 막으면서도 시각적 개방감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동시에 내부 음향 반사판이 무대의 소리를 관객석으로 효과적으로 전달해 자연스럽게 증폭시킵니다. 이런 건축적 해법과 첨단 전자음향 시스템이 만나면서 야외에서도 실내 콘서트홀 같은 음향 경험이 가능해졌습니다. 극장의 시각적 요소들도 인상적입니다. 5개 링의 LED 조명, 중앙 분수, 대형 화면이 서로 연동하면서 통합된 공간 경험을 만들어내죠. 공원 안원형 나무의자에서는 휴식은 물론 극장 공연을 편하게 관람할 수 있고 글로벌링 내 카페에서도 여유롭게 쉴 수 있습니다. 뛰어난 음향 시스템 덕분에 글로벌링 극장에서는 클래식 음악부터 댄스, 연극, 아카펠라, 취주악까지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열립니다. 특히 이케부쿠로 글로벌링 음악제는 주목할 만합니다. 100여 개의 아카펠라와 취주악 단체가 참여하며 대학생부터 중고생까지 한 무대에서 공연하죠. 또한 도시마구가 주최하는 도쿄 뮤직 이브닝 유베 콘서트는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죠. 부담 없이 고품질 클래식 음악을 접할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문화를 모두의 일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아카펠라 부문의 연령 제한을 없애면서 참여의 폭이 더 넓어졌습니다.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3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가족 단위 참가 사례도 늘고 있는데요. 단순한 공연을 넘어 세대 간 문화 교류와 이해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케부쿠로 글로벌링 극장은 전문 공연뿐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플랫폼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링 극장은 문화시설이라는 본래 기능을 넘어 도시 인프라로서도 역할도 하고 있는데요. 평상시에는 문화 공간으로 사용되지만 재해 발생 시에는 임시 대피소로 바뀔 수 있도록 설계되었죠. 대형 전자 게시판과 와이파이 설비, 튼튼한 공간 구조는 지진이나 태풍 같은 자연재해 시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지킵니다. 이런 다목적 설계는 2011년 동일본대 지진 이후 재해 대응력이 도시 계획의 핵심 요소로 떠오른 일본 사회의 현실을 반영합니다. 공간이 한 가지 목적에 한정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변화하며 지역 사회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접근은 니켄 세케와 미쓰비시 세케가 함께 작업한 그랜드 그린 오사카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링 극장은 문화와 일상이 만나는 새로운 형태의 공간을 보여줍니다. 미쓰비시지 쇼세케의 130년 역사는 일본 근대 건축의 출발점에서 시작해 현대 도시 공간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여정이었습니다. 1890년 마루노우치 건축사무소로 시작한 이 설계사무소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사람들이 모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무대를 설계해왔습니다. 글로벌링 극장은 이러한 철학이 구현된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야외에서도 클래식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뛰어난 음향시설, 공연과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유연한 공간 구조, 재해 시 정보 발신 거점으로 변신할 수 있는 다목적 설계는 미쓰비시지 쇼세케의 화이트 인프라스트럭처 싱킹 철학을 실제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무엇보다 글로벌링 극장의 핵심은 전문 공연장을 넘어 시민들의 자발적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라는 점인데요. 이케부쿠로 역 앞이라는 뛰어난 접근성, 누구나 이용 가능한 개방성, 그리고 높은 수준의 공연 시설이 결합되어 이케부쿠로를 찾는 모든 사람에게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도시 인프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미쓰비시는 이케부쿠로, 글로벌링 음악제는 문화가 모두의 일상이 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는 미쓰비시지 쇼세케가 130년간 추구해온 사람을 위한 설계, 철학의 연장선이자 21세기 도시 문화시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려요. 저는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